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시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1% 상승 마감을 했고, 수급은 개인이 좀 팔아주고, 외국인은 뭐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고요.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게 됐고, 어제 이제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건강한 조정을 거치면서 좀 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렇게 이제 상승분해서 이게 전고점도 넘어졌고, 여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저는 더 있다라고 좀 본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까지 상승이 좀 이어져서 다행입니다. 다만 어제의 이 상승이 갭으로 떠서 생긴 상승이라 조금 찝찝한 면은 있었고, 이제 코스피 뭐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시장 대비. 시장은 1.34%까지 올랐었는데, 내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좀 덜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겠죠. 왜냐면 뭐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시킨 지수였기 때문에 그랬고, 어쨌든 오늘도 일단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여력은 한 이 정도는 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지지 포인트가 여기긴, 매물대가 이쯤이긴 한데, 좀 강력한 121선이랑, 200일선이라는 좀 저항,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좀 갈 수 있는데, 이쯤에서는 좀 매물벽에 좀 막힐 가능성이, 저항이 좀 심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형주 하루, 중소형주 하루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여기서 이제 상승 후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이 조정을 거치고, 오늘은 일단 아주 괜찮은 양봉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오늘 코스피도 좀 수급이 쏠리는 느낌이 강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IT에 몰빵된 수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장의 상승도 좀 내용이 괜찮은 질이 좋은 상승과 뭐 좀 내용이 조금 안 좋은 상승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상승은 뭐 한 뭐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7점짜리 상승 정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좀 매기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론 그 안에서 주요하게 들어오는 업종의 수급은 있겠지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금이 골고루 분포되면서 모든 업종, 모든 종목들이 좀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주는 좀 그런 모습보다는, 좀 IT 쪽으로 너무 집중되면서 수급이 들어온 좀 경향이 있어서, 오늘 상승에도 좀 이렇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승 대비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덜하지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 상승에 비견할 만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슈팅이 좀 빵빵 쳐준다든가 이런 느낌이 또 좀 덜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막 수익을 빵빵 낼 만한 장은 조금 아니었나 싶고, 뭐 이런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오늘 상승에 뭐 겨우 뭐 본절 탈출하거나 조금 그냥 손실분이 조금 줄었거나,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항이 여기 이제 201선이랑 730포인트 저항이 있는데, 내일 뭐 단봉 하루 정도 이렇게 뽑아줄런지, 아니면은 또 갭 띄우고 맞고 이런 식으로 또 밀리면은 또 좀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게 되는데, 제발 갭 좀 안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갭 살짝, 그러니까 갭을 띄우더라도 뭐 정말 살짝 띄우는 건 괜찮은데, 뭐 어제장처럼 뭐 0.5% 이상 이렇게 갭 띄우는 장은 좀 출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미 증시가 상승을 하지 않아야 우리 증시도 좀 질이 괜찮은 장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미 증시가 너무 떠버리면, 증시가 갭을 떠버리고, 갭을 떠버리면은
뭐 이제 웨이저 수급들이 그걸 받쳐주는 게 아니라 밀어버리기 때문에 개인만 받치는 모습이 좀 많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 증시가 상승하지 않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 리딩반은 세 종목을 수익을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조금 매도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아시아나 IDT를 누가 봐도 너무 좀 이쁘게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간간히 좀 반등을 잘 줬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5일선에서 시원하게 반등 한번 줬고 재차 눌림에서 다시 5일선 반등 한번 줬고 눌림에서 11선도 반등 한번 줬거든요. 종목이 참 반등을 줄 때 잘 주면서 떨어지는 참 괜찮은 종목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가 기준목 눌림목 매매를 하면 종목들이 이런 모습으로 좀 이어져야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기준봉 종목들 보면 뭐 이렇게 기준봉 뽑고 뭐 갭 띄우고 쭉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많으니까 조금 뭐 수익 내기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IDT처럼 좀 반등 줄 때 계속 주면서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출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수익 내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이 부근에서 아주 이쁘게 21선에서 양봉 도지를 이틀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상승 양봉을 뽑아줄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아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보통 뭐 반등이 나와봐야 뭐 한 3에서 5% 혹은 조금 더 길게 나오면 한 7, 8% 정도 나오는데 보통 이제 툼에 의한 기술적 반등보다는 이제 어떤 준비를 마치고 돌아나가는 슈팅, 뭐 이런 슈팅들이 사실 더 큰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 IDT도 뭐 이런 구간에서 뭐 툼에 나와가지고 여기 찍고 뭐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슈팅 한 번을 내기 위한 어떤 돌림 구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오늘 뭐 고가까지 하면 한 8%가량의 슈팅이 좀 나왔고요. 혹시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장 중에 저희가 뭐 매수는 좀 잘 됐는데 이 오전에 슈팅 한 번이 나오는 게 조금 찝찝했어요. 이 오전에 한 번 슈팅이 나왔다가 눌림 구간에서 15분봉으로 보면은 뭐 바로 이렇게 간 것 같지만 또 3분봉으로 보면 약간 이런 구간에서 꺾이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유 종목이 한 4종목 가까이 가지고 있었고 다른 종목들 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매도를 빨리 좀 시키고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런 슈팅까지 좀 다 먹지 못한 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IDT는 그렇게 일절을 하고 나왔는데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얘가 슈팅 주고 이렇게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윗꼬리를 채우러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 22,500원 뚫으면 한 번 더 슈팅도 가능해 보여요. 이렇게 되고 ABL 바이오는 제가 이때 이 투매 때 계속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차트만 보고 투매 받으러 뭐 이런 지지 구간에서 들어갈 종목이 아니다. 이런 지지 구간에서 물론 여기 지지 포인트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반등을 먹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수급 주체가 좀 돌아오는 거가 확인이 돼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날까지 참았고요. 요날까지도 참았고 오늘 장 초반에 오전에 외인기관 양매수로 좀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 오늘 좀
에이벨 바이오도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안전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 장중에, 지수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조금 생각보다 탄력이 없다는 생각이 좀 제가 들어서, 얘도 잘 샀는데, 여기서 어찌됐건 좀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좀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포지션 변화로 인한 조금 이른 매도가 되었습니다. 얘도. 이렇게 되고, 오이솔루션도, 지지받고 돌리는 구간에서, 얘가 오전 투매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빠르게 정말 이 투매를 회복하면서 뭐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 그래서 뭐 투매였긴 하지만 쌍바닥으로 봐도 되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 매수가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서 얘가 이제 오전에 만들어낸 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조금 생각보다 힘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일찍 얘도 좀 같이 에이벨 바이오랑 같이 매도를 치고 나와버린 종목입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내일 아마 이어가야 될 거예요.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되면 얘는 조금 수급 주체라든지 종목을, 뭐, 좀 이렇게, 몰고 가주는 주체가, 물량을, 잠시,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장도 좋았고, 일단, 여기, 지지 구간에서 양봉 도지 하나 띄었기 때문에, 내일이나, 뭐, 하여튼 이틀 안에 정도는 조금 한 55,000원까지는 가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다시 한번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힘없이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얘도 이제는 밑에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한진칼은 이날 슈팅이 한번 나왔고 하루 조정으로는 조금 모자라다. 그래서 조금 하루만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까지 보니까 조정이 아주 이쁘게 좀 받아서 저도 이거를 오늘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다른 종목을 좀 편입을 하면서 저희도 지금 포트가 4종목 가까이 돼버려서 내일 하루만 더 지켜볼까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좀 패스를 했습니다. 이거 종가 베팅 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긴 한데 아마 이렇게 좀 내일 혹은 양봉을 뽑아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괜찮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이 좋아서 조정을 뭐 이렇게 도지를 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장이 좋은 거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그렇게 상승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내일까지만 더 지켜보고 만약에 얘가 이런 정도의 모습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좀 높은 확률로 베팅 찬스가 될 것 같아요. 뭐 오늘도 괜찮은 자리이긴 한데 평이한 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좀 베팅 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장이 너무 좋은 가운데 얘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또 모른다. 내일 만약에 또 장이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 얘도 다시 좀 이런 식으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더 좀 지켜보시고 얘가 가격 조정을 더 받지 않고 조금 상승 흐름을 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좀 베팅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장중에 한 요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가 요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잡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구간 이 안에 먹을거리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거든요.
아무튼 내일 흐름이 좋을 것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저가를 깨지 않아야 되는 39,000, 이날은 39,600원이고, 오늘도 39,750원이거든요.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좀 버티면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 고민이 됐던 종목이라서 저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고 어제 로보로보 제가 돌파로 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별로 없었잖아요. 장도 안 좋고 그래서 웬만하면 돌파보다는 맞고 떨어지는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어제 돌파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있었어요. 로보로보랑 칩셋 미디어가 있었는데 로보로보는 얘가 만약에 양봉으로 다시 채워주는 흐름 나오면 얘는 장중 돌파로 들어가서 슈팅을 좀 먹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도 잠깐 장중에 좀 단타로 좀 먹고 나오긴 했는데 상한가 간 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매매가 되어서 아무튼 상당히 좋은 모습, 힘이 좋습니다. 네, 일단 전고점을 살짝 넘어서서 일단은 안착을 하긴 했는데 얘도 하루 이틀 정도 캔들 형성되는 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칩스앤 미디어도 돌파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소화하면서 돌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갭이 살짝 떴나요? 갭이 떴기 때문에 갭 뜨는 뭐 이런 부분에서 시가 베팅으로 짧게 장중 슈팅 먹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근데 고가가 뭐 한 5.42% 되니까 들어갔으면은 뭐 한 2, 3% 정도의 수익 구간 밖에 나오지 않는 자리였던 것 같네요. 얘는 돌파하고 이제 맞고 밀려버린 모습이고 로보로보는 돌파를 해서 시원하게 상가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석재가 상당히 오늘 조정봉이 예쁘네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고가놀이 형태로 좀 양봉을 많이 뽑아주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눌림이 좀 뭐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뭐 이런 식의 투매가 나올 것 같은 흐름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 좀 3,000원 라인에서 좀 쉽게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이 위에서 놀 확률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감소를 했고 아주 예쁘게 조정봉이 생겼다.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부방도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이 지지 라인에 일단은 왔어요. 내일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 5일선 딛고 슈팅이 뭐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기준봉 출현 당시 거래량이 이만큼인데 1일차에 이 캔들의 거래량이 너무 기준봉 거래량 대비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왔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날은 상한가가 닫혀진 이날인데 이날은 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첫째 날 캔들의 터진 거래량은 돈이 들어온 이제 거래량인지 나간 거래량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찝찝한 면은 있네요. 얘도 거래만 한 이 정도만 터졌으면은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밀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좀 더 지켜보시죠, 부방. 그 다음에 어제 좀 반등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 동성제약이 있어요. 제가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포인트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포인트, 어제 얘가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쭉 밀려서 여기서 횡보, 그 다음에 이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다른 종목들은 좀 매매 못해서 아쉬운 게 많이 없었는데, 솔직히 뭐 로보로보도 그렇게 아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예상한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동성제약은 슈팅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해서 오전에 좀 이제 당일 공략 종목으로 넣어놓고 보고 있었 보고 있었는데 좀 접근이 못 들어갔어요. 오전에 볼 종목이 너무 많아서 동성제약 안 보고 에이벨바이오랑 오이솔루션 저희가 막 이렇게 들어가고 아시아나도 좀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놓쳤습니다. 동성제약.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얘는 이제는 로보로보, 그러니까 이 슈팅 나오는 자리들이 한 파동 주고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이 파동들이 로보로보처럼 다시 한번 준비가 돼서 얘도 그렇잖아요. 한 파동 나오고 파동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의 상한가 나온 부분까지 다시 밀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채워놓고 횡보 후에 빵.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로보로보처럼 기준봉 이때 당시 이제 뽑아준 이렇게 거래를 뽑아놓고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감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그러면서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 기준봉 뽑아주고 다시 거래량 감소하면서 횡보 조정 그런 다음에 빵 약간 이런 모습인데 동성제약은 시세를 한번 더 내려고 뭐 하는 그런 그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보여져. 얘가 로보로보처럼 뽑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한번 치기 위한 그림이 되려면 얘가 이날 이렇게 캔들을 만들면은 안 됐었죠. 거래량도 너무 많이 터졌고 누가 봐도 물량 정리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슈팅도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의 슈팅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흐름을 채우러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좀 단발성으로 좀 더 이렇게 나왔다가 죽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의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좀 떨어져서 이 구간 18,000원 구간 이 라인까지 한 번 더 오면 여기서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줌 인터넷은 제가 최소한 11선 눌림까지는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제가 원하는 타점까지 오고는 있습니다. 오고는 있어요. 좀 더 기다려 보고 싶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11선 지지 받으면서 이제 돌아나가는 준비 과정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또 한번 그때 가서 접근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계물산은 어제 고민을 좀 많이,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고민은 했는데 얘가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재료가 없어서 매매를 하지 않고 일단 지켜만 보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 시간에서 갭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갭 떠서 슈팅 주고 물량이 좀 정리가 되는 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닌데 얘는 뭐 오늘도 당연히 이런 기준선 포인트가 기술적 반등의 포인트긴 한데 저는 매매하지 않으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그래서 이거는 저도 관종 삭제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LMS는 봉 하나만 딱 더 눌리기를 바랬는데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좋은 상승을 보이면서 얘도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을 내면서 가는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한 이음봉 정도 주면은 그냥 모르겠다 하고 분할 매수 관점 잡고 들어가 버리고 뭐 요런 매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파동을 내는 그림. 이 정도까지 슈팅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 7, 8%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LMS. 얘도 다시 한 이음봉 정도 또 눌리면 짧게 대응 잡고 또 단타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11선을 계속 타면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고 장중에 짧은 어떤 그런 반등들은 뭐 한 이음봉 정도에 들어가서 좀 먹고 나오고 뭐 이음봉에서 힘이 없으면은 뭐 잘라내고 다시 11선 눌릴 때까지 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종목은. 얘가 오늘 슈팅이 좀 뭐 어설프게 뭐 20%짜리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요런 정도 느낌으로 슈팅이 나왔으면 다시 좀 조정을 기다리면서 21선 반등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오늘 슈팅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얘는 당분간 이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나무 기술은 일단 좀 힘이 그렇게 있는 모습은 아니어서 시장도 오늘 강했는데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1선 눌림까지 일단 좀 이 타점까지 기다렸다가 이 타점에서 잘 좀 지지받고 뭔가 또 만들어가는 모양이 나오면 돌림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사이니지 성장 기대감으로 상한가가 출현을 했던 이제 개별 종목인데요. 최근에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 상한가가 출현을 하고 뭐 1일차, 2일차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먹을 구간을 잘 주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얘도 일단은 지켜는 보고 있어요.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정 캔들을 한 이틀, 3일 정도 형성을 해주면 그때 가서 들어가려고 보고 있고 다행히 오늘 봉은 그렇게 이쁜 봉은 아닌데 음봉으로 떨어져서 이쁜 봉은 아닌데 일단 거래는 상당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 이 오늘의 저가를 지켜주면서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면 그때 가서 공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테린 포장은 이 가격 한번 기다려 보시죠. 7,000원 라인 이 가격대까지 좀 투매 형식으로 떨어지면 7,000원에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북주 관련주 중에 차트가 너무 지금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옮겨놓은 종목인데 거래가 너무 적네요. 11억이니까 이거는 뭐 매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옮겨놨는데 지금 대북주들이 자리를 좀 만들어 놓은 그 차트들이 이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자리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대북주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에서 종목을 뭐 이렇게 선별하는 능력은 또 필요하겠죠. 대북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종목은 워낙 뭐 잘 가는 종목이라 한 2음봉 정도나 하루 투매 나오는 하루 정도만 기다리면서 지금 일단 관종에 넣어놓고 보고 있는데 잘 안 나와요. 투매가 너무 강한 종목이어서 일단 언젠가는 얘도 뭐 끝도 없이 상승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투매가 나올 겁니다. 매물출에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뭐
장만 받쳐주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얘도 뭐 장 좀만 받쳐주면 바로바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 시장 보면서 매매하기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오픈 베이스는 일단은 뭐 좀 안 좋게는 보고 있었는데 11선 오늘 뭐 도지 정도라도 만들어 줄래나 그러고 저도 그냥 관종에만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재료가 좀 삐리하잖아요. 삼성 SDS 피인수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11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도지도 안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얘는 제가 봤을 좀 뭐 관종 삭제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료가 콤텍 시스템도 오픈베이스랑 마찬가지인데 움직임들이 좋지 않잖아요. 음, 좀 그렇습니다. 매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는 떨어진 모양도 너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새롭게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이제 기준봉 뭐 급등주 눌림목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아닌데 수급 종목 중에 좀 이렇게 상승이 좋아서 좋은 눌림 주면 들어갈 만한 종목들 몇 개 이제 가져오면서 일진디스플이랑 RF텍 이렇게 좀 가져왔거든요. 네, 일진디스플도 거래 대금이 좀 거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RF택은 좋은 조정을 한번 주면 조정 시에 매수 이음봉을 준다거나 혹은 뭐 장대 음봉으로 7.51선이나 한 11선 좋은 눌림 주면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네. KMW도 어제 21선 찍고 어쨌든간 반등이 좀 나와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고 오늘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HLB가 일단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1.14%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장중에도 뭐 마이너스 3.27까지 밀렸고, 야 정말 공매도 엄청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대비 너무 약합니다. 일단 너무 약해서 조금 우려가 일단은 좀 스럽고요. 이 라인, 이 라인, 만약에 이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좀 비중 조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시장 대비 지금 너무 약해요. 최근의 흐름이, 너무 약한 모습. 반면에 뭐 지금, 그러니까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보면, 셀트리온도 최근에 모습이 괜찮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아주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찍어 누르는 모양, 물론 셀트리온도 공매도가 엄청 많은 종목이고 HLB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뭐 공매도 엄청 많은 종목들인데 HLB처럼 이렇게 찍어 눌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좀 잘 버티면서 견조하게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신라젠도 일단 박스권에서 눌릴 땐 눌리는데 또 갈 때는 시장 괜찮을 때는 양봉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HLB는 뭐 정말 가기가 힘든 공매도 금지된 날 뭐 요런 날, 어제도 공매도 금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밀렸고, 상당히 좀 부침이 정말 많아 보이는 종목이어서 일단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변형된 뭐 쌍바닥 느낌으로 봐도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 꼬리 달아준 이 모습은 좋은데요. 내일 뭐 혹은 다음 주 빠르게 이렇게 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HLB는 좀 많이 힘든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봅니다. 물론 저점이 일단 한 번은 더 남아있긴 한데, JHLB도 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정말 많이 하락을 했고
밀려봐야 여기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저는 홀딩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15% 정도 지금 일단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일단 내일이랑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채워가는 흐름, 여기는 좀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67,000원 67,000원 깨면 6만원 라인까지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잘 좀 선택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라제는 오늘 일단은 이렇게 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매물대를 두고 한 번, 두 번, 여기는 조금 하다 말았지만 한 세 번, 이때는 한번 뚫고 내려왔죠. 뚫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뚫고 나서 맞고 떨어진 다음에 흘러내려 버리면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게 돼요. 근데 이때 한번 뚫고 이음봉으로 흘러내렸는데 일단 다시 한번 붙였어요. 얘도 내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해서 여기 뚫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맞고 떨어지면 얘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일이랑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안쪽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뚫어주게 되면 한 단계 이렇게 레벨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과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 놀다가 여기를 깨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깨면 돌파하면 이제는 이 라인에서 놀게 되겠죠. 6만원 라인에서 놀게 되겠고 이렇게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를 또 좀 하다가 좋은 이슈가 이벤트가 생기면 얘는 또 금방 또 회복하는 종목이거든요. 원체 힘이 있는 종목이어서 뭐 7만원 라인까지는 만약에 이제 여기 한번 뚫어주고 좋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무용성 평가 이슈가 잘 반영이 되면 무리 없이 7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용성 평가 이슈로 7만원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까라는 질문에는 저도 일단은 시장이 받쳐줘야 한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든 어떤 악재든 종목 자체보다는 호재가 나오는 당시, 악재가 나오는 당시의 어떤 그 시장 환경 혹은 뭐 업종 분위기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 분위기나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뭐 갭뛰고 밀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신라젠의 무용성 평가가 나오는 시점에 시장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이렇게 빨리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늦게 나올수록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개선돼야 되고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이오 업종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호재가 터져야 슈팅도 더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애매한 시장 분위기와 업종 분위기 안에서는 호재가 나와봐야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제넥신도 그렇잖아요. 쭉 밀려버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 나오면 더 사실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토록 기다렸던 예를 들어 뭐 무용성 평가를 정말 신라젠 주주분들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무용성 평가가 나오기만을. 근데 그 애타게 기다렸던 무용성 평가가 잘 나왔는데 그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허탈감은 아마 더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그때 좀 이렇게 이벤트가 좀 반영이 저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는 필요한 어떤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신라제는.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